회로연구소. 지금까지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봤다라는 게 요건 거예요, 지금.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봤다라는 게 1단계, 2단계, 3단계라는 거예요. 그게 스토리의 시작이었다. 즉, 전반부가 1단계, 2단계, 3단계라면 이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게 4단계, 5단계, 6단계, 7단계라는 이해되셨죠? 근데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느낌에서 봤을 때는 1단계, 2단계, 3단계에서 게임은 다 끝나요. 거의. 1, 2, 3단계가 규정이 됐다면 4단계부터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정리만 되면 되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각각의 4단계부터 각각의 단계가 또 중요한 이유가 당연히 있단 말이죠.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그 전에 책으로 봤을 때 그 계획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 103페이지의 전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. 하단부인데요. 고객이 우리를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곧장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. 자,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자,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신뢰를 얻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주문까지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. 이 느낌 오시죠? 여기 보면 고객이 애정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써서 투자를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겁니다. 네.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마케팅 이론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뭐냐면 소비자 선호도 조사 이런 거 있어요. 선호도 조사. 음. 이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나요? 좋아하나요? 얼마나 좋아하나요? 이런 식으로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선호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의 매출에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매출도 높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실제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이 제품을 살 의향이 있습니까? 이 제품 괜찮은지 살 의향이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? 예스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. 근데 실제로 사요? 그러면 안 산다는 얘기죠. 그 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. 좀 더 비근한 예로 오늘 이제 코칭 해드렸던 분 걸로 또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 서비스,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코칭 서비스라고 할게요. 코칭 서비스의 가격이 어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그죠?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파는 이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. 그죠? 그래가지고 얼마면 될 것 같아요?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칠게요. 그냥. 그러면 10만 원이면 진짜 10만 원이라면 살 의향이 있다.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칠게요. 평균적으로. 그럼 10만 원에 팔면은 팔릴까요? 여러분? 응? 이 서비스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? 그랬을 때 사람들이 10만 원이다. 그러면은 10만 원에 팔면 진짜 팔릴까? 이 얘기죠. 이게 되게 다른 차원이거든요. 음, 이해되시죠? 제가 버크만 진단을 실제로 1,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. 아니면 제 코칭을 인생에 비유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인생에 내가 바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얼마를 준다? 이거죠. 이해되시죠? 1,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진짜 1,000만 원에 만약에 버크만을 판다 그러면 사요? 미친 거죠. 그죠? 이게 다 다른 거예요. 완전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고객이 좋아하는 것 또는 신뢰를 보이는 것과 그래서 정말로 이게 사느냐 안 사느냐까지 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. 이 갭을 줄여주는 작업들이 후반부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해되셨나요? 그러니 다시 정리한다. 앞단까지 1, 2, 3단계까지는 고객이 말 그대로 내 제품을 믿고 신뢰하고 또는 조금 더 해서 애정을 갖도록 만들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도록 만들었다면 이 뒷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래서 살래 안 살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마케팅 강의 수업 들어오셨으면 항상 나오는 거죠. 콜 투 액션. 네. CT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게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짓을 합니다. 홈쇼핑 같은 데서 무슨 짓을 해요? 이 CTA 때문에. 마감 임박. 어, 그죠? 다시는 없을 기회. 이제 끝.
뭐 30초 남았습니다.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. 신뢰 애정이 없어도 살 판인데 이해되세요? 일단 사놓고 보자. 이런 느낌이잖아요. 거의. 이런 되게 많은 기법들을 통해서 고객이 주문을 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지금 얘기할 이 계획은 콜투 액션에 해당하지는 않아요. 뭐냐면 4단계가 계획이고 5단계가 행동이거든요. 네. 근데 행동단이 실제로는 콜투 액션에 해당하는 거고 계획은 그거를 안내하는 네, 가이드 같은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. 행동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. 자, 지금까지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냈다.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냈을 뿐더러 고객이 내 제품을, 내 상품을 어떻게 신뢰하면 되는지를 여태까지 계속 알아본 거예요. 그게 스토리의 시작이었다.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정의를 했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난관을 극복하게 도와줄지까지 다 이제 된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자,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, 아직 고객은 뭐예요? 주문을 넣진 않을 것이다. 그러면 구매라는 거가 일어나려면 뭐가 돼야 돼? 이 구매라는 건 일반적인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? 결심이 필요합니다. 결심.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를 하겠어요. 라는 말은 이퀄 내가 힘들여서 번 돈을 내겠어요. 이겁니다.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이만큼 다르냐? 이거는 뭐 부자면은 뭐 이런 문제가 해결이, 이게 이런 문제가 없고,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빡빡한 사람들만 이러느냐? 절대 아니란 얘기죠. 그냥 고객은 원래 뭔가를 지불할 때까지는 지불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결심을 한다라는 얘기인데, 이게 제가 이제 미리 보여줄 수는 이게 다른 걸 보여줄 수는 없는데, 제가 얼핏 얘기한 적 있어요. 카드 결제할 때, 카드가 아니라 결제할 때, 고객의 뇌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통증을 느낍니다. 뇌가 결제할 때. 통증을 느낀대요. 결제할 때 사람이 뭔가를 사려고 결제할 때 뇌에 통증을 느낀대요.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이 통증의 세기가 실제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에 허벅지를 꼬집는 정도의 통증이라고 합니다. 진짜 허벅지가 아프냐 안 아프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. 네. 결제를 할 때. 왜 여기 통증을 못 느끼는 분이 또 나오시죠? 그렇죠. 나오실 수 있어요. 그래서, 자, 중요한 거는, 어찌됐든 고객은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, 정말 이 서비스가 10,000원, 단 5,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결제할 때까지는 뭐예요? 많은 결심이 필요한 거고, 그거를 우리가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솔루션으로 하는 게 뭐예요? 빚을 지게 하는 거죠. 빚. 이해되시나요? 빚을 만드는 겁니다. 뭐예요? 무료로 엄청 풀어요. 그냥이 아니라 엄청. 여기서 엄청이면 건 유료만큼의 가치를 주는 거죠. 이렇게 엄청 풀어서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. 그렇지. 엄청 싸게 또는 무료로.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그 부채의식이 계속 생기면 나중에는 뭐예요? 팔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. 저는 하는데도 잘 몰라요. 사람들이. 어차피 제가 잘 홍보도 안 하고 요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 너무 게을른가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이거를 중요한 건 이걸 알아야 된다. 내가 기꺼이 10,000원, 20,000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10,000원, 20,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또는 그러니까 내 어떤 소비의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되지 않나?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. 또는 가치는 분명히 더한 가치가 진짜 실제로 있을지언정 그 가치대로 만약에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.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정도까지 일단 보고요. 자,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인 건데 이런 거예요.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. 사람이 여기 서 있어. 캐릭터가.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면 구매라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. 이용하게 되면 가이드를 만나고 그 다음에
같은 여정을 뭐 떠나는 이런 느낌이야.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상품을 알고서 아 저거 믿을만한 것 같아. 괜찮은 것 같아라고 호감까지 다 느끼고 있는데 여기는 이만큼의 갭이 존재하고 있으니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된다? 징검다리를 놔줘야 된다. 이거예요. 징검다리를 놓으면 사람이 한 발, 두 발, 세 발 하면 이쪽으로 간다.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중간 이제 중간이 아니라 고객은 새창 개울 앞에 서 있다고 보면 된다. 개울 건너편에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. 자, 이 무언가가 여기서 느낌은 사실은 이게 구매가 아니라 어떤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삶 같은 게 되는데 실제로 구매라는 과정을 여기다 놓을지 여기다 놓을지 여기다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구매라는 과정 또는 그 다음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고민, 지금 구매하기 버튼이라는 걸 누르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들. 예를 들어서,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? 또는, 이거 내가 샀는데 바보가 되면 어떡하지? 그게 그건데. 자,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한다 이거죠, 걱정.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. 그때 이 징검다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, 여기 발 이렇게 내밀어서 여기다 한번 뒤져보세요. 어때요? 괜찮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한 발 더 가요. 괜찮죠?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.